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에 투자해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 들어가도 되냐? 아니면 나와야 되느냐? 중국에 위기가 있긴 한데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중국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5년짜리 로 보면 지금 전고점까지 왔어요. 상해 종합 지수가 전고점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버벅거리는 거예요. 보세요. 단 몇 개월 만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중국도 돈을 많이 풀었다 안 풀었다? 많이 풀었다.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게 풀었다. 이 겁나게 풀었더니 겁나게 올라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지금 개인들도 뭐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지금 투자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힘을 모으려면 올라갔으니까 전고점 맞고 떨어져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올라가겠죠.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상해요. 지금 그래프상에 안 나와. 그래서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10년 최대치로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장을 보면 전전고점도 지금 못 들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08년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올라갔다 떨어져서 다시 상승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이 기간이 지금 무역전쟁 기간이잖아요. 무역전쟁 기간 동안에 내려왔다가 지지부진해서 이 구간이 지금 무역전쟁 구간인 거예요. 무역전쟁 구간에 힘을 쓰지 못하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죠. 떨어졌다가 지금 유동성의 힘 때문에, 돈의 힘 때문에 올라가서 전고점. 그러니까 고점으로 치면 요점과 여점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이 없잖아요. 부채 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기업이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이 어떤 전 세계 확장성, 경쟁력을 가질 수 없죠. 왜요? 미국이 견제하니까. 트럼프가 계속 견제하잖아요. 트럼프 제재를 하고, 화해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을 억누르고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고점, 전전고점 뭐 이런 데를 뚫고 올라가려면 두 가지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3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뻔한 거예요. 두 가지 힘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기업의 펀더멘탈, 세계의 경쟁력이 좋아야만 전고점 뚫고 3천까지 가죠. 2,500 뚫고 가는 거예요. 맥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애널들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곧 있으면 3천 간다. 3천 가는데 이유가 없어. 어떻게 3천 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을 때 힘이 있는 건데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수준에서 본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하고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그 외의 산업들은 다 죽었는데 두 가지로 어떻게 펀더멘트를 만들어서 전고점까지 가겠어요? 지금은 기대치를 가는 거잖아요. 돈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전망치들은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중국도 결국엔 이 점들, 요점하고 여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기업의 펀더멘탈과 돈의 힘이 있어야 뚫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내년에 무역전쟁이 남아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야 될 것 딱 한 가지. 뭘까요? 중국이란 나라는 G2다라는 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리스크들을 해지하고 가면 중국이란 나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단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들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충분히 우리는 이제 중국을 봐야 될 타이밍들이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 기억하시고, 중국도 같이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면 중국 시장에 투자하실 거거든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시고 중국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중국의 그림자 금융하고 부채 문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의 부채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부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있고 긴장과 충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있다.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역시나 코로나 유행의 가능성이 중국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중국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요. 저번에
뭐 저녁 뉴스를 보니까 뭐 풀파티하고 난리 법사가 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얼굴이 보니까 제 구독이 가려가지고 안 나오는군요. 예, 다음번에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보셔야 돼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과 부채의 문제가 있고 미중 무역전쟁 긴장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중국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에 이제 관련된 게 있어요. 자, 미국에도 중국 ETF가 있죠. 중국을 관심을 가지실 거거든. 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나 불인데요. 이게 YINN인가 하는 ETF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상승 방향으로. 일단 YINN만 보세요. YINN이 위로 상방향으로 가는 거 3배수예요. 3배수. 근데 3배수는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YINN이라는 ETF 미국 거예요. 한국에 없어요. 미국 장에 있는 거니까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보실 거거든. 요걸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셔서 때가 왔을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아시는 것처럼 계속 60일선을 맞고 떨어지네요. 그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 쪽에 있다. 예, YNG는 인버스입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주봉 차트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한국 것도 있어요. 미국에 한국 것은 KORU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KORU예요.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요 종목도 작은 금액으로 제발 부탁드려요. 작은 금액으로 보실 분들은 요 종목도 괜찮다. 근데 3배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4달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겠죠. 제가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ETF 3배수나 2배수는 1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상패를 하거나 병합을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3배수는 1달러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좋은데 아무리 봐도 뭐 우리나라 뭐 관련된 지수를 봤을 때는 4달러 밑으로 뭐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거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60일선을 못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못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선들이 쫙 모아져 가지고 탄력성을 받을 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우리가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소액으로 이거 뭐 이런 거 3배수는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확실성 있는 거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또 워낙 여러 가지 충격들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미중관계입니다. 미중관계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관계는 핵심적으로 하나 보실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싸울 마음이 전혀 없다. 두 나라 시진핑 형하고 트럼프 형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잽도 맞기 싫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원유를 수입한답니다. 8월달, 9월달에 최소 2천만 배럴 이 정도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조선을 계약을 했대요. 유조선을 계약했어요. 이미 중국이 그래가지고 2천만 배럴을 수입하겠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 무역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선은 원칙대로 지켰을 때
수입과 수출의 그래프가 요 점선이 돼야 되는데 그 점선만큼은 아직 수출과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진 않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매달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래서 뭐 에너지 여러 가지 상품들, 농업 분야들, 뭐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수입과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미 검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나라가, 두 형님들이 굳이 치고받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아마 제 그냥 느낌인데 두 나라가 한 라인이 있겠죠. 서로 간에 직통 전화가 있을 텐데 아마 우리 트럼프 형이 시진핑 형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10월쯤에 야 10월 달에 몽창 10월이 아니겠구나. 왜냐면 지표는 그 다음 달 나오니까 9월쯤 해가지고 야 이번에 지난번보다 더 왕창 사줘. 그래서 수치를 확 올려줘.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그래서 8월, 9월이잖아요. 8월, 9월. 그럼 이제 지표가 10월 달에 나오겠죠. 그럼 트럼프 형 얘기하겠죠. 팔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GDP가 좋아졌다. 뭐 수출도 좋아졌다. 산업도 좋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